자, 웰컴. 아영이는 몸 빨리 회복해서 토요일 날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워크북 아영아. 워크북 페이지 116페이지를 펼치셔서 최대 최소와 관련된 내용을 필기를 할 건 아니고 선생님이 그 강의 찍으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함수의 증가와 감소. 맞아? 맞아? 그러면서 뭐를 공부했지? 극대와 극소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공부한 목적이 뭐라 그랬지? 수업을 들었으면 했는데 뭐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수투의 목적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세부적인 타겟팅은 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어 지금? 이거 왜 한다고 했어? 3차, 4차 함수를 그리고 그렇지. 이 녀석들 3차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어. 뭐였죠? 몇 차? 3차와 4차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이해돼? 그래서 최대 최소도 찾고 이제 뒤에 문제들을 풀 거란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수업의 지금 목표는 뭐다? 이거 왜 한 거야?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 뭐하고? 3차와 4차 풀려고 하는 거야. 쌤 다시 강조하지만 그 지금 고3들 또 다시 수업을 하면서도 애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쌤 매년 경험하는 거야. 애들 미분을 할 줄 알아. 적분을 할 줄 안다고. 근데 미분한 어떤 값들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못 푼다고. 맞아?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필기는 그건 했을 거야. 아마 도함수의 정보 기억나? 무슨 함수? 도함수의 정보 필기했었지. 그래서 도함수가 뭐야? 이 도자가 원함수에서 유도되어진 함수 아니야? 그래서 도함수의 정보, 도함수의 함수값은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의 부호, 걔가 0보다 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는 상태다. 도함수가 수정한 집중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상태다. 그럼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뭐야? 0이지. 도함수 함수값이 0이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게 되면 뭐다?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극대와 극소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 그러면서 선생님 극대 극소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뭐야?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했었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할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 모든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미분 배우는 건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페이지에다가 일단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공간, 이거 선생님 필기하는 거 보고 한꺼번에 딱 필기를 해줘. 나중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 구성을 어떻게 쓸 건지. 세 칸은 나눌 거 몇 칸? 세 칸은 나눌 건데 잘 보세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 도함수가 몇 개 필요해? 3개의 도함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X축이 반드시 뭐하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축? X축이 필요해. 왜?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뭐의 함수값?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3차 함수의 fx를 그릴 거야. 그럼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수정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인데 지금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x가 몇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x축과 뭐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지. 그것을 얘기해요? 수정 한꺼번에 필기하고요. 일단 설명 들어.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도함수는 x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 즉 x 절편의 값을 누구라고 하자?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원래 함수 그릴 때 어떻게 되냐? x는 알파라는 x축의 수직이 직선, x는 베타라는 직선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원함수를 그릴 때는 x 필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쓰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냥 개형이야. 모양만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의 왼쪽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은 항상 뭐보다 큰 값을 가서 0보다 큰 값을 갖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걔가 원함수의 정보에서는 뭘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지. 즉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상태다? 음수인 상태를 나타내고 그 음수인 상태라는 건 원함수가 지금 무슨 상태다? 감소하고 있다는 걸 정보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리고 베타 오른쪽에서는 원함수가 도함수의 함수값이 다 0보다 크지. 즉 부호로 치면 f' 0보다 큰 상태 아니야? 이해돼? 다 함수가 원함수는 무슨 상태다?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는 0이니까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보다 0과 같지?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접선이 x축이 평행하게 생겼지. 그럼 보자.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냐?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지.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 접선의 기울기가 19, 87, 65, 43이 점점 작아지니까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 완만해지다가 여기서 0이라는 지점을 딱 접해 안 접해? 치지.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음수 1, 음수 2, 음수 3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여기 케이스 있지. 즉 이차함수 무슨 점?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언제야? 그때 음수의 정 가운데 아니야? 여기 알파 베타가 될 때 실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값 중에는 뭐야? 제일 작은 값을 가지겠지. 여기가 만약에 음수 5라 그러면 요거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 음수 5잖아. 제일 작다고. 그래서 어쨌든 감소야. 감소하다가 다시 모양을 바꿔서 감소를 하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즉 음수 5, 음수 4, 음수 1, 음수 2 됐어요. 점점 그래프가 다시 완만해지는 거야. 가파르다가 완만해지는 거야. 여기도 점점 가파르지잖아. 음수 1, 음수 2, 음수 4, 음수 5 이해됐어요? 가파르다가 다시 완만해지지.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지점 여기에 딱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접선의 길이가 1, 2,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꺾여서 가면 올라가는 F의 그래프를 가진다. 이게 3차원이야. 그러면 이때 상태가 누구야? 무슨 상태라는 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상태?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로 볼록인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극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때 가운데 있는 2분의 알파 베타 요 점을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과에서는 나오는 점이지만 문과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위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점?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점? 무슨 점? 변곡점입니다. 무슨 점? 그래서 변곡점은 무조건 3차원에서 존재하고 이 함수는 무조건 이 점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극대 먼저 갖고 극소 가는 거. 자, 그럼 이 상황을 이제 봅시다. 여기다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알파일 때 좀 내립니다. 일단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근데 알파의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자 양수지. 오른쪽도 무슨 상태야? 양수인 상태지. 그럼 원함수는 무슨 상태다? 증가하고 증가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점에서 f 프라임 알파가 0 아니야? 누구라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이쯤에서. 그러면 여기 왼쪽은 증가인데 양수 10, 9, 8 점점 작아지지? 양수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다시 1, 2, 3, 4니까 1, 2, 3, 4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원함수 F를 가지죠. 그럼 이 함수는 뭐를 갖지 않냐? 극값을 갖지가 않습니다. 수학에서 극값이라고 하는 건 극한값이 아니야. 극대와 극소를 갖지 않는 함수다. 이해됐어요? 뭐를 갖지 않는다? 극대 극소를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존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함수는 여기 제일 작을 때 이게 변곡점이지. 그러니까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여기 변곡점. 여기도 똑같아. 얘도 변곡점이에요. 여기 알파라고 하면 알파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증가? 여기도 무슨 상태야? 증가 상태 아닙니까? 올 증가지. 0 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가 접선의 길이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는 변곡점에서 어때? 접선의 길이가 제일 작아 안 작아? 그러니까 이 변곡점의 해석이 뭐냐면 이 변곡점에서 뭐야? 원함수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에 무조건 무슨 값을 가져?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 맞지?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한 3이라고 쳐. 그럼 어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점이 제일 작은데. 그럼 양수 10 하다가 양수 3에서 끝나는 거지. 그럼 가파르잖아. 근데 0 되는 게 없어. 가파르게 올라가.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3, 4, 5, 6, 7, 8 이렇게 약간 빼쪽하게 올라가는. 즉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통과합니다. 변곡점에서는 모든 접선이 여기 이렇게 통과해 안 해? 통과합니다. 이래서 통과하는 접선을 가집니다. 변곡점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변곡점에서는
여기서의 접선이 접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래프를 관통하는 직선을 가져. 이제 좀 세부적인 걸 하는 겁니다. 여기 점수 또 역시 무슨 점이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이 함수 그래프의 정리. 여러분 아래쪽에도 필기하시면 됩니다. 정리. 자, 근데 이거 똑같은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또 그릴 거야. 그러니까 공간을 반 나눠서 그려야 돼. 자, 좀 기다려봐. 정리할게요. 자, 그럼 3차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아니야? 그래프 기형은 크게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극대극소를 가지거나 극대극소를 뭐 하지 않는 경우. 가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않니?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 3차함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항상 변곡점에 대한 무슨 대칭의 함수다? 점대칭의 함수입니다. 그럼 이때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수학에서 이 점은 f'의 함수 그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또 0이지. 즉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이 변곡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무조건 무슨 함수? 점대칭의 함수다.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 기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극대 극소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 한꺼번에 가지거나 아니면 극대 극소를 아예 뭐하지 않거나 갖지 않거나. 그러면 이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가진다는 건 어떻게 판단해? 원함수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원함수에서 도함수에서 판단하는데 도함수의 f'x는 0이라고 만들면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되고 거기에서 판별식 d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를 나타내고 극대 극소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 원함수에서 판단하는 게 이 두 가지 아니야? 극값이 없잖아. 계속 증가하지? 그러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공부한 거야. 극대 극소를 가지지 않는 함수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 함수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지. 다른 표현은 이 함수 fx가 연속하면서 계속 뭐 하고 있다? 증가하거나 이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돼? 연속 증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지.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대응? 공부했니 안 했니? 무슨 대응? 1대1 대응. 또 다른 말로 뭘 가질 때? 역함수가 뭐 할 때? 존재할 때라는 이 뜻으로 시험 문제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극대극소란 말이 없잖아. 뭐가 없어? 극대극소란 말이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 고민되는데 이 말의 뜻이 결국 이 뜻이랑 같다고. 그럼 극대극소에 대한 질문이 나왔잖아. 시험 문제에. 그럼 무조건 그 함수를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해서 판단하는 거야. 뭐해서? 미분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기형 크게 두 가지다.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요거 일단 필기.